자, 이제부터 저희들의 얘기를 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실종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일 새벽 4시 30분쯤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여성은 60세이고 집에서 나온 이후에 택시에 탑승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분입니다. 저분의 사진은 일단 공개가 됐고요. 택시를 타셨어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서 택시를 탔는데 실종이 됐어요. 이제 행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이 여성이 연신내역 5번 출구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는 구파발역 인근으로 향하는데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확한 하차 장소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택시가 여성을 태우기 전 어떤 이동 경로를 거쳐왔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차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결제도 혹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이 부분도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모습이 담긴 탑승과 하차 모습 등이 담긴 CCTV는 없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있습니다. 지난 6일이죠. 월요일 새벽 4시 30분에 서울 은평구의 한 CCTV에서 모습이 찍혔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60세 여성 이연남 씨가 자택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횡단보도가 보이시죠? 이 네.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해당 장소는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도로인데요. 연신내역 5번 출구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네. 이연남 씨를 태운 택시는요, 연신내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서행을 하더니 구파발역 이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하. 이후에 이 씨의 행방이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벽 시간에 나와서 택시를 잡는 모습까지는 찍혔는데 구파발역까지는 향한 이후에 구파발역 인근에서 하차하는 모습 등은 아직까지는 찍힌 영상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애가 타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니까 집 사람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도 안 들어와서 좀 기다려보자. 저녁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이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이제 경찰에서 이제 CCTV 이제 확인을 한 결과 이제 4시 30분에 택시 탄 거는 확인됐는데 번호판이 확인이 안 되니까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연락 온 것은 없고, 저희들도 이제 계속 경찰에서 연락 오기만을 이제 제보를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금으로서는 박상희 소장님, CCTV 상에서 보면 그 이연남 씨가 타셨던 택시, 그 택시의 동선을 추적해서 택시 기사님을 수소문한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택시를 봤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택시의 차종이나 번호판이 정확하게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K5 같다라는 정도만 추정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야, 세상에 지금 이 상황이 보세요. 요즘 CCTV 화질 선명한 것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상황 CCTV 보세요. 진짜 CCTV 화면으로 봐서는 차종은 차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차종까지는 알 수 있다 치지만 어디 이 회사며 택시 회사며 차 번호를 지금 육안으로 식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일단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분들에게 당시에 이연남 씨 지금 행방이 묘연한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8일째입니다. 당시에 어떤 옷을 입고 가셨으면 인상착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시고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지신 분을 보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체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키가 156cm이고요. 몸무게는 58kg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검은색의 반곱슬이고요. 단발머리신데 파마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실종될 당시의 상의는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셨고 하의는 회색 여름용 긴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신발은 검은색 엔사 신발, 흰색 밑창을 갖고 있는 신발이고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하. 현금 약 2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어요. 저 부분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아마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과 찍었던 사진일 것 같아요. 가족분들 제공했을 사진일 가능성이 큰데 저 사진에 있는 머리 모양과 CCTV상에 찍혔던 저 뒷모습 머리 모양이 일단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 보면요. 크게 다르진 않죠. 단발에 가까운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이 사진도 아마 가족분이 제공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크게 머리 모양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때는 아마 이제 날씨가 추웠을 때 모습 같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연남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집을 나섰기 때문에 앞서 위치 추적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카드를 가지고 왔다면 택시 결제 때 카드를 이용했다면 위치 등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장윤 변호사님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추적을 하기에는 난항을 겪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번에 실종된 이연남 씨가 15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이 가족들이 알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이 가족분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혼잣말을 하면서 같은 장소를 돌아다니거나 침을 뱉는 증상 등을 많이 자주 보여왔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 자기를 해치러 온다는 피해망상 증세가 평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 차례 집을 나간 적도 있다는 것이 가족들의 지금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연남 씨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고, 이제, 몇 번 이제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피해망상이 좀 있거든요. 집에서도, 누가 항시 자기를 해치러 온다. 문도 꾹꾹 잠고 있었고, 그동안 나갔던 것은 이제, 카드를 가져가면은 이제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찾아왔거든요. 카드 엄마가 하는 행동이 마스크를 벗고 그 하수구에 침을 뱉거나 약간 웅얼웅얼 거리면서 같은 장소를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신다면은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한 상태인데 혹시 이 부분이 실제 실종자나 행방이 묘연하신 가족분들 이런 분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종 경보 문자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종자 인상착의 등을 담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제보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찰도 이 사건에서 행정안전부에 실종 경보 문자 요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연남 씨 남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측이 치매 환자 아동이 아닌 정신질환자는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이 된 상태가 아니네요. 요청을 했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발송이 안 됐네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두 분에서 내렸어요. 한 8분 가서. 네, 내려서 혹시 이동하는 것도 지금 확인하셨나요?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대하는 것 같아요. 그 실종 정보 문자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족분이 하시던데.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안 되더라도 해보게요. 지금 은평구 얘기도 나오잖아요. 앞서 택시는 구파발역 인근에서 내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처음에 연신내역 5번 출구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승차를 합니다. 그런데 구파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좀 더 알아봤더니 은평구 대조동에서 버스를 택시를 탔네요. 택시를 타서 진관동에서 내린 것으로, 일단 진관동에서 내린 것까지는 방향을 좁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이 상황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 이연남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더 특정하기에는, 위치를 더 특정하기에는 아직은 더 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연남 씨입니다. 1962년생이고요. 지금 이연남 씨를 비슷한 분을 보셨다. 이런 인상착의를 비슷한 분을 보셨다는 분은요. 주저 마시고 지금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경찰분들에게는요. 지금 신고 한 건 한 건이 다 소중할 겁니다. 가족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12로 신고하시거나요. 서울 은평경찰서 02350-1486. 혹시 저 번호도 외우기 어렵다. MBN 뉴스파이터로 전화 주셔도요. 저희가 경찰분과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분들 정말 애가 탑니다. 지금 최진문 교수님. 그렇죠. 얘가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연남 씨 같은 경우에 카드도 안 가져갔잖아요. 근데 일주일째 지금 소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연남 씨 같은 경우 2만 원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은 제대로 먹고 계시는지, 지금 이게 돌아다니시면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 상당히 수척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거든요. 정신질환 때문에. 그래서 약을 이틀만 안 먹어도 상당히 상태가 악화된다는 게 가족들의 지금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약을 계속 못 먹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애가 타고 친척들도 애가 타고 정말 저분을 빨리 찾아서 좀 돌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저 비슷한 분을 보시더라도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빨리 저분을 찾아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연남 씨가 택시를 탄 곳은 은평구 대조동이라고 합니다. 저곳이 연신내역 5번 출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이 도로로 나오면 횡단보도가 있는 그곳입니다. 택시를 승차한 곳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한 곳이 은평구 진관동. 아마 일부 CCTV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경찰 얘기가 이 택시에서 내려서 주변을 배회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CCTV를 보고는 있겠지만 아마 부분 단절돼서, 이 위치상 단절이 돼서 계속해서 이 동선을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집념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금 행방을 찾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방송 끝나고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연남 씨를 찾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